예, 저는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라는 북한의 인권 실현과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NGO 대표로 있는 한기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떤 진보라는 상당히 좋은 이름 아래에 그 종북이라는 사실 진보와는 구별돼야 되는 세력이 섞여 왔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 북한하고 연계돼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활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불행히도 지금 그 중에 일부가 사상적인 변화를 하지 않은 조건에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 특히 재미교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사태를 예리주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른바 주사파, 과거 북한을 추종해서 지하당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던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이 돼서 대한민국 헌법기관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우려하시는 마음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짧은 시간 동안 그런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식의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또 그들의 어떤 뿌리는 뭔지, 뭐 이런 걸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보의 그들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과거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지하당,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과거 공화당이라든가 뭐 민주당, 한나라당, 최근에 뭐 통합민주당 이런 그 공개되어 있는 정당만이 아니라 60년 역사에서 지하에서 숨어서 정당을 만들어서 북한하고 협력을 해서 한국을 전복하려고 했던 그런 지하당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룬 책인데 마침 거기에 나왔던 사람들이 이번에 국회의원이 다시 됐기 때문에 뭐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좀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쪽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은 그 김일성이 김정일이 죽은 100일 되는 날 김정일을 조문한다고 해가지고 북에 가서 100일 동안 김정일이 뭐 인민의 어버이다 어쩌다 해가지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다가 돌아와서 이번에 경찰에 기소가 돼서 구속되어 있는데요. 또 한 사람은 이제 이 최근에 그 89년도에 북한에 가서 그 북한의 우호적인 그런 활동을 하다가 내려와서 이번에 이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된 임수경이라는 그런 친구인데, 여튼 술 먹고 뭐 취했는지 어쨌든지 또 탈북자들을 변절자다. 그리고 또 저처럼 북한 인권운동 한 하태경 최근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변절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무리를 일으켰는데, 어르신들이 그런 프로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TV 프로, 오락 프로를 보면은 그 엑스맨이라고 있습니다. 엑스맨. 그러니까 상대편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 종북의 어떤 몸체가 아니라 변두리 종북이라고 했는데, 그냥 오히려 종북 세력들이 좀 저질리고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고요. 더 위험한 사람들은 제가 좀 설명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번에 어떤 그 통합진보당에서 여러 가지 부정 행위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이게 민주화된 한국 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벌이다가 이번에 많은 분들이 듣게 됐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 말씀드리면 뭐 이정희 씨 같은 지난번 통진당 대표를 했던 이정희 씨 같은 경우는 당시 그 서울대학교 87학번인데 당시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때 전국에서 인문계 수석을 했던 그런 아주 머리가 좋은 여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번에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바보 뺨칠 정도로 백치같이 자기 스스로 아무런 결정도 못하고 소위 그 부정 경선에서 자기가 문제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3일 동안이나 그걸 사표를 안 내고서 버티다가 이제 일파만파로 사건이 터졌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제가 좀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은 절대로 이 개인이 자기 결정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한국의 정치인 정도 되면은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정치적으로 어떤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하면 뭐 하루 정도면 결정을 내리고 사퇴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본인이 자기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일씩이나 질질 끌다가 사태가 악화됐는데, 그건 좀 이따 그림을 통해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재현이라고 이제 좀 이따 사진 보여주겠지만 예쁘장하게 생긴 이제 30 정도 되는 여성인데, 여하튼 이제 이 통진당의 그 주사파 친구들이, 여러분들 소녀시대 아시죠? 소녀시대처럼 이렇게 차세대 아이돌 스타 비슷하게 이 진보, 이 통진당 주사파의 새로운 그런 스타로 키우려고 했는데, 제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홍대 앞에서 이 친구가 춤을 췄는데 지나가던 그 대학생
그 남자 학생들, 여학생들이 다 누나 뭐 언니 하면서 사진 다시 찍자고 했던 굉장히 그 촉망 많은 스타일인데 이번에 역시 이 국회의원 자리를 쫓겨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야말로 급전직하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상규라는 사람이 또 제가 좀 사진 보여드렸지만 이 사람도 역시 이번에 이정희 씨를 대신해가지고 그 관악일보에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근데 과거에 뭘 했냐면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다가 99년도에 적발됐던 민혁당, 민족민주혁명당이라는 그 지하당에 서울의 남부 지역을 책임졌던 그런 사람인데 당시 체포가 안 되고 이제 좀 도망다니다가 사건이 위험해야 되면서 그동안 활동하다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김미 이 사람 역시 이제 요 민혁당이라는 지하 조직의 하부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성남에서 국회의원이 됐고요. 그냥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이 사람 역시 뭐 관련된 활동을 하다가 통합진보당에 얼마 전까지 정책위의장, 그러니까 보통 공당에서 넘버 1의 대표라면은 뭐 넘버 2 내지 3가 사무총장, 원내대표, 뭐 정책위원장이 있는데 그 정도의 거물급 이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데 서울 공대를 아주 우수한 성적을 입학했던 그런 엘리트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봤듯이 북한 같은 끔찍한 체제, 북한같이 가난한 체제를 수정해서 활동을 한다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장원섭이라는 친구분이 고려대학교 출신인데 이번에 광주에서 출마했다 떨어졌는데 역시 이 사람도 과거에 좀 지하 조직 활동을 하다가 수배됐고 체포를 면했는데 지금 얼마 전까지 이 통합진보당의 사무총장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인물들 아까 설명해서 뭐 이정희 씨도 그동안 이 정치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대한민국 정치부 기자 300인이 뽑은 차세대 여성 리더 1위를 했거든요. 1위. 그 정도를 보통 진보 인사하면 좀 투쟁적이고 뭐 빨간 머리띠를 준다든가 이랬는데 되게 얼굴 표정이 온화하고 이렇게 뭐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이 진보 인사들도 저럴 수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아주 맹렬한 정체가 드러났죠. 마찬가지로 김재희 친구도 역시 아주 뭐 꽃다운 그런 인물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상당히 추한 모습을 보여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상규 친구 관악을에서 당선된 이 친구도 역시 서울대 법대를 83년도 입학했던 아주 엘리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제가 추후에 역사를 설명하겠지만은 주사파 활동을 하면서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고요. 다음. 보통 이제 잘 안 보실 텐데, 이 수사기관도 그렇고 이 지하 조직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간첩을 잡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이렇게 이제 공개적인 조직에는 아마 이쪽이 더 잘 보실 것 같아요, 이 화면에. 그러니까 민주주의 민족통일이라는 이런 공개적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제야의 단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구성하는 단체인데 거기에 대표님들은 다 목사님, 뭐 신부님, 또 교수, 뭐 변호사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높은 분들이 대표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분들은 뭐 그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은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일종의 얼굴마담이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이름 빌려주고 얼굴 빌려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사실 더 중요한 역할은 이 밑에 있는 지하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요. 이 지하 조직 사람들은 요 공개된 조직의 사무총장이라든가 즉 돈을 만드는 자리라든가 인사를 다루는 자리라든가 아니면 정책을 다루는 자리 요런 데 자기의 식구들을 파견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런 조직을 움직여가거든요. 정책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지상세계만 보기 때문에 이 지하의 움직임을 알 수 없는데 가끔 이제 간첩 사건이 터지면은 그때그때 그런 게 있었나 보다 하지만은 이 지하에 있는 조직과 지상에 있는 조직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이제 통합진보당에서 선거 부정 경선 시비가 발생하고 소위 구당권파라고 하는 주사파 출신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합을 했던 그런 장면인데 그 당시 이제 이정희 씨가 한 1시간 동안 혼자 연설하면서 이제 물불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원맨쇼를 한 날인데 그 옆에 있는 이 사람은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던 김선동 의원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국회의원이 되는 재선의원이니까 보통 재선의원이면 굉장히 높은 자리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김선동이한테 손들고 발언하려고 하니까 발언을 못하게 지금 팔을 잡는 장면이에요.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정희 씨의 보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김선동 의원이 이걸 딱 보더니 발언을 멈췄어요. 왜냐? 우리 일반 국민들은 알 수 없지만은 이 세계 내에서는 이 김선동 의원보다 이 사람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 관악여고의 부정경선도 이정희 씨가 지휘한 게 아니라 이 신석진이라는 비서실장이 지휘했고 이 신석진의 뒤에는 이석기라고 이번에 전 국민적으로 유명해진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내부에서는 서열을 알기 때문에 이 재선위원이라는 되게 높은 사람이 움찔해가지고 발언을 멈추는 장면이거든요. 이 지하세계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일반 국민이 알 수 없듯이 자기 내부에 위계 질서가 있기 때문에 수상위원이라든가 이걸 전문하는 분들은 아니면 알 수 없는데 이 사진이 대표적으로 이 지하세계 조직 내의 어떤 조직 원리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 외에도 이번 통합진보당에는 국회의원이 됐던 사람도 있고 국회의원인 사람도 있고 또 당의 간부들이 있는데 이 박경수 같은 사람들 이따가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과거 지하당 사건으로 7년 치경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 당의 그 정책연구소 싱크탱크의 부소장을 하는 사람이죠. 오병 이 김선동 사람들 다 국회의원이죠. 근데 이 사람들 역시 이 조직 관련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김재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 조직은 아니지만은 과거 그 반미 청년회라는 고려대학교 조형이라는 사람이 주도했던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녹색연합이라는 환경단체의 사무처장을 했을 당시에 미군 잠수함이 그 비밀리에 진해 기지에 들어왔는데 그 사실을 환경단체 간부라는 자기 신분을 활용해서 북에다가 이 일심회라는 단체국을 통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이 김재남을 칭찬하면서 김재남 동지를 혁명의 튼실한 일꾼으로 키워라 이런 지시를 31차례나 보냈던 인물인데 역시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진우, 이 사람들이 전교조라고 사실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생들을 약간 좀 국가를 사랑하기보다는 비판적으로 보게 만들거나 또는 이 약간 이제 삐딱하게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성향이 강한 조직의 위원장이었는데 이번에도 국회의원이 됐고 이 박원석이라는 사람은 이제 최근에 소위 통일당 주사파랑 좀 비주사파랑 투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당권파가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역시 그 2008년 서울 한복판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했던 광우병 촛불 시위를 현장을 지휘했던 상황실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미국에 오랫동안 하시지만은 뭐 소고기 먹고 죽은 분 하나도 안 계시잖아요. 저도 1년에 한 번 미국 오자마자 오면 그 미국 소고기 굉장히 맛있게 잘 먹는데 여하튼 미국 소고기가 사람 죽인다고 해가지고 그 시위를 서울 시내 100일 동안 주동했던 친구인데 겨우 그 1년 실형에 2년 집행유예로 거의 위험에 됐다가 이번에 국회의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이성계 씨가 만약에 이번에 국고에서 선거 비용을 받아 상정해가지고 그 돈을 타먹은 게 밝혀지거나 또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에서의 부정이 검찰 수사가 확정됐을 때는 의원직을 사표를 내게 돼 있는데 그때 의원직을 물려받을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역시 만만치 않은 사람인 게 13년에 서울대학교 유학을 갔다가 간첩사건으로 걸려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13년을 졸업하고 일본으로 추방됐는데 일본에서 계속 그런 친북활동을 하다가 귀국해서 이번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일본 직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 통합진보당에서 당선된 13명 중에 9명 정도는 주사파 내지는 약간의 준주사파 정도의 북한 체제를 지지하거나 친족으로 또는 거기에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참 기막힌 사실이 지금 대한민국에 발생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항상 그 조국에 관심 많으실 테니까 여러 가지 보실 테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좀 갑자기 땅에서 솟았는가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이 역사적인 뿌리를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30년 전에 사실은 대한민국 대학이 태동한 주체사상파라는 그런 학생 운동의 흐름에서 발생한 건데 이 흐름을 주동했던 사람은 김영한이라는 당시 서울대학교에 82년에 입학했던 이 친구 역시 서울대에 입학할 때 전국 10등 정도를 한 수재인데 법대에 들어갔죠. 근데 혼자서
북한의 서양 방송을 청취하면서 주체사상 공부를 하고 또 당시 통일원 산하에 있던 그 자료실에서 주체사상 원전을 보면서 그 비판서를 보면서 혼자 독학으로 주체사상을 공부해가지고 이걸 친구들, 후배들한테 전파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담긴 그 팜플렛이 이 강철 서신이라는 책인데요. 이 내용은 충격적인 것이 뭐 저도 81년에 대학에 들어갔더니 어르신들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 광주 사태가 발생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면서 일종의 국민들이 좀 군부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고 특히 지식인이나 대학생들은 상당히 그 정권에 대한 반감이 강했습니다. 저도 지금은 이제 뭐 한 15년 전부터 생각이 바뀌었지만은 당시 대학 때에 그 제가 이제 감옥에 갔었기 때문에 한 제가 1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고 6개월 정도 살다가 전두환 대통령이 특사를 풀어줬는데 연세대학교 교내실을 구성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대학 때 그 전방 훈련을 가거나 저희 때 군무대라는 이제 그 대학생들에 대한 군사훈련이 있었는데 그 관역을 쏠 때 그 관역을 전두환 대통령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쏘면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잠시 생각을 좀 흐트러뜨리면 안 맞을 정도로 그 정권에 대한 그 적개심이 아주 대단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조건에서 사실은 이 학생운동이 활발해지고 엄청나게 많은 소위 인류대학교, 명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운동권 학생이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당시 운동권들은 중요하게 주장한 것은 당시 광주 사태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등장한 전두환 대통령 체제를 빨리 무너뜨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특히 또 직선제 대통령도 아니고 간선 대통령이니까 대표성이 없다. 군부정권이다. 이걸 파도해야 된다. 이렇게 주로 생각했는데 이 강철서신이라는 문건에는 군부정권은 단순히 미 제국주의의 하수인 뿐이다. 더 본질적인 적은 미 제국주의를 우리 땅에서 몰아내는 거다. 이런 당시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에 어쨌든 많은 학생들이 공감을 하면서 이 주사파라는 학생운동의 흐름이 소수에서 아예 전국의 대학생 운동의 흐름을 바꾸고 주도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만들었던 장본인이 김영환 씨인데 이 김영환 씨는 다행히도 저와 함께 90년대에 생각이 바뀌어서 북한 인권 민주화 활동을 하다가 지금 이제 중국 감옥에 잡혀 있는데 그걸 다음에 설명드리고 그러한 흐름을 만든 장본인이고 그것이 서울대에서 출발해서 연세대 고려대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조직들이 몇 개 생기는데 다음 뭐 지식이 많으신 분들 아시고 최근에 또 워낙 보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이 한국의 운동권에는 NL이라는 흐름하고 PD라는 흐름이 있는데요. NL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내셔널 리버레이션, 그러니까 민족해방을 먼저 해가지고 북한하고 연합해서 통일을 하면서 사회주의로 간다 이런 주장이고 PD는 뭐 영어로 피플스 디모크라시라고 해서 인민민주주의인데 일종의 소련식 사회주의를 좀 더 정통으로 추구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것이 대학가에서 당시 이게 극심한 논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대세를 주게 된 게 NL이죠. 왜냐하면 PD는 87년에 민주화 시위 때 재헌노예 소집이라는 일반 국민들이 잘 알아둘 수 없는 그런 구호를 내걸고 운동을 했었고 NL은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으니까 그것을 반대해서 직선제 개헌을 하자. 직선제로 대통령을 내석으로 뽑자. 이런 구호를 내걸면서 대학가를 다 장악을 하고 나중에 일반적인 사회운동에서도 대세가 됐죠. 그러한 조직들, 그러한 이론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조직들이 여기 반미 청년의 자민통, 교통그룹, 가나다는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것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있었는데 대략 저희가 추산할 때 87년부터 한 95년까지 한 8년여 동안 이 주사파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한 10만 명 정도라고 봅니다. 그럼 10만 명이 다 어디 갔겠을까요? 지금 다 축제 나가야겠죠. 물론 그 사람들 10만 명이 다 지금도 대학생 때의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10만 명씩이나 양성됐던 시대가 있었고 그런 배경 하에서 지하당이 만들어지고 또 그 지하당 활동했던 사람들이 3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되는 이런 기막힌 현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입을 한 조건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이 김영환 씨는 북한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왜냐면은 남한의 학생운동을 다 친북 주사파, 북한식 통일을 하자는 식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89년도에 윤택님이라는 남파 간첩을 보내서 김영환 씨를 접촉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김영환 씨가 전화가 오죠. 그래서 노량진에서 만났더니 나는 북에서 통일사업하러 온 사람이다. 김영환 씨가 그걸 어떻게 믿느냐. 몇 날 며칠 몇 시에 태양방송을 청취해봐요. 이런 내용이 나올 것이다. 해보니까 마치 나왔죠. 그래서 북에서 왔다는 걸 확인하고 대화사체 만나면서 이제 서로 공감을 해가지고 김영환 씨가 관악산에서 이제 북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하고 북한 노동당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91년 5월달에 강화도 앞바다에서 북한에서 보낸 반잠수함을 타고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두 차례나 면담하고 내려왔는데 당시 김일성이가 한 말이 김영환 선생 같은 사람이 1000명만 있으면 남조선혁명은 바로 된다. 앞으로 가서 혁명활동을 열심히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김영환 씨가 이 창당한 지하당이 민족민주혁명당입니다. 줄여서 민혁당이 나왔는데요. 그 당시 이 민혁당에서 넘버 4 정도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석기 지금 비례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문화관광통칭위원회에 있는데 그 당시 경기도 일대를 총책임진 그런 중요한 간부를 했던 사람이고요. 당시 잡혀가지고 나중에 잡혀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을 때도 역시 이 조직은 김일성 주의를 추종해서 노동자 농민의 전위 정당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고 북한식 사회주의 통일을 하려고 했던 조직으로 대법원이 판결을 한 명백한 조직인데 이석기 씨는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명백한 입장 전환을 보이지 않은 상태에 국회에 들어왔던 거죠. 근데 이제 요는 여기 그 밑에 뭐 여러 가지 점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중요합니다만은 김영환 씨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북에 가서 북한 실상을 보고 회의에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북에 가보니까 북한이 이상 사회가 아니고 굉장히 관료주의가 심하고 인민의 창발성을 억누르고 관료들이 인민을 탄압하고 학자들의 어떤 학문 연구의 자유가 없고 이런 걸 느끼게 되면서 굉장히 고민과 갈등 끝에 생각을 바꾸죠. 그래서 자기가 만들었지만 자기가 스스로 그 조직을 97년 7월에 해체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해체해서 그냥 다 생업으로 돌아가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 전에 요 사건은 근데 나중에서 알겠지만은 98년 12월에 이따 설명을 드릴 원진우라는 간첩이 난파돼서 그 여러 가지 민혁당 총책인 김영환 씨가 변절을 해서 전향해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다 보니까 뭐 김일성 김정일 수령론은 상인이다. 북한 체제는 인민을 탄압하고 탄압했다 이런 식의 글을 쓰니까 북한에서 아니 지하당의 총책이 왜 이런 식으로 북한을 비판하는 얘기를 하느냐. 특히 김일성을 만나고 한 놈이 그래서 간첩을 내려보내서 내려본 거예요. 와보니까 실제로 김영환 씨가 생각이 바뀌어서 다른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원진우라는 간첩이 검열을 하고 여수 앞바다에서 이 귀환을 하다가 정말 천만다행히도 우리 해군에 의해서 이 반잠수함이 격침이 됩니다. 이 격침이 되는데 보니까 그 간첩도 죽고 이제 그 수송했던 12명 정도가 죽었는데 이 잠수함 속에서 무궁무진한 정보들이 나오죠. 그 지하당 활동에 관련된 뭐 자료라든가 그 관계자들의 연락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디스켓에 빽빽히 나와서 당시 국정원은 이 반잠수함을 보물선이라고 불렀는데 정보의 보고라고 해가지고요. 이 잠수함이 단서가 돼서 이 사건을 추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저는 다시 들어가면은 김영환 씨가 97년 7월에 당을 해체했는데 넘버 1으로서 넘버 2였던 하영옥 씨는 이 해산에 동의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을 다시 조직해서 지하 활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원진우라는 간첩과 접선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총책에 임명이 되면서 이 지하당 활동을 쭉 하다가 이것이 99년 9월에 아까 잠수함으로부터 발달된 증거로 인해서 적발이 돼가지고 수사가 되게 돼가지고 당시 사건화되면서 이른바 99년 9월에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이 발생했죠. 근데 그때 이제 이 지하당 당원이 100명 정도 됐다고 그 관계자가 증언하는데요. 당시 이제 이 지하당 활동하다가 지금은 전향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는 홍준표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 민혁당의 지하당원이 대략 한 1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지하당원이 100명이라는 건요, 일반 그런 조직원이 한 10,000명 된다는 얘기거든요. 일당 100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당시 한 100명 중에서 김영환 씨처럼 생각을 바꿔서 북한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하면서 북한 인권운동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아예 활동을 접고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 20여 명 되고 하용기를 따라서 계속 종북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한 70명 됐는데요. 왜냐하면 김영환 씨는 총책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론 주도라든가 총괄적인 사업만 했고 실제 조직은 다 하용기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하용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전향을 하지 않고 있다가 70명이 다 책통화 안 됐습니다. 문제는. 물론 그것이 이제 당시 DJ 정부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굳이 공안 사건을 더 만들 필요도 없었다고도 보이지만 또 하나는 워낙 철저하게 조직 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검찰이 증거를 갖다가 제대로 소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가지고 당시에 체포됐던 사람들은 간부급들, 그러니까 도당위원장급들, 시당위원장급들 한 7사람만 체포돼서 실형을 선고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위안부가 됐습니다. 이 위안부라는 그 70여 명 중에서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해본 결과는 한 20여 명 정도는 뭐 생업에 종사하거나 활동을 관두거나 유학관을 관뒀고 그 중에 한 4, 50명 정도가 이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에 입당하게 됩니다. 그럼 4, 50명만 입당했느냐? 그 산하에 있는 4, 5천 명이 다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쭉 10년을 거치면서 오늘날 국회의원을 9명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런 파워가 된 거죠. 얼굴 나오면 이 인물들이 지금 그 재건위원장의 총책이었던 하용, 이 친구들 역시 그래서 서울대 법대 82학번이고, 그 다음에 이 넘버 3였던 넘버 1, 넘버 2, 넘버 3인데, 이 부산 신학위원장의 이희영, 이 사람 역시 서울공대 81학번 엘리트고요. 네, 이성기 씨는 물론 조금 뭐 공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외대 용인캠퍼스에 갔기 때문에.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만은 그 상당히 완력이 있고 사업수완이 있고 조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동네는 깡패 문화가 있어가지고 이게 철저하게 상명하복 관계가 있어서 요즘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패거리 문화를 원래부터 갖고 있던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외대 용인 캠퍼스의 그 운동권의 캡틴이죠. 짱이고 그 밑으로 쭉 만들어진 인맥들이 이 통진당의 여러 지금 요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잠깐 얘기를 돌려서 그럼 이 민혁당 같은 지하 조직이 다른 데는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도 통합당이라는 조직도 있었고요. 민민혁명당이라는 조직도 있었고 남부선운동 해방운동이라는 조직도 있었는데 다 적시에 당시 중앙정보부라든가 수사기관이 적발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지하당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뭐 심각한 처벌을 받지 않고 상당히 경량한 처벌을 받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통합당의 김종태 같은 경우는 북에 가서 4차례나 김일성을 만나고 왔고 그래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간부들과 함께. 지금도 그 사건으로 관련해서 유명한 사람은 뭐 이 뉴욕에서도 처음처럼 드실 수 있죠. 소주. 이 처음처럼 글씨를 쓴 신영복 성모의 교수가 그 당시 그 군인이었는데 육사 교관이었는데 이 사람은 20년 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고 그 다음에 박성준 씨 역시 서울대 상대 출신인데 당시 13년 형을 받았는데 이분이 그 한명숙 전 총리의 남편입니다. 그 한명숙 총리 역시 통합당 사건으로 잡혀가지고 남편은 구속됐고 본인은 가벼운 처벌만 받고 나왔는데 뭐 한 총리가 지금도 뭐 종북이라고 하지 않지만 과거에 그런 전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인민혁명당은 이제 1차 때는 사건이 격리해가지고 처벌이 제대로 안 됐고 2차 때는 박정희 정권이 당시 원란 패망에 굉장히 긴장을 느껴가지고 8명을 즉시에 사형해버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난민정은 70년 말에 경찰청, 그 당시 치안본부가 발각한 사건인데 역시 주된 사람들이 사형을 당했고 또 병사했는데 여기서 유심하게 볼 분이 이재호 새누리당 의원하고 이하경 의원 그 민주당 의원인데요. 이재호 의원은 물론 이 조직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5년 살았습니다만 지금은 생각이 꼭 뭐 그쪽이라고 할 수 없고 이하경 씨는 뭘 했냐면 안면전에서 동아건설 체험장 회장들을 털다가 강도수를 하다가 왜냐면 혁명자금을 만드는 것을 위해서 강도수를 하는 것은 공산주의자한테는 전혀 도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잡혀가지고 5년을 살고 나와서 시민운동을 하다가 지금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에는 그 주사파의 학생운동만 있었지 이게 지하당이 없었는데 나중에 90년대 들어가지고 중부지역당, 뭐 부국전이, 일심의, 왕리산 같은 최근까지 이렇게 지하들도 있었는데요. 다 국정원이나 수사기관에 적발해서 되게 이제 정리가 됐는데 이 중에서 이제 유심히 볼 거는 나머지는 말 중요하지 않고요.
일심회라는 조직인데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잠깐 여기서 이 중부정당은 한 사람이 이제 중요한 인물인데 이 북에서 온 간첩 당시 72세 노인 할머니가 북한 공작원으로 와서 이 황효라는 이 사북사태라고 80년대 상광식을 주동했던 사람을 포섭해서 지하당을 만들어서 무려 400명의 조직원을 거두고 활동하다가 물론 1년 만에 국정원에 체포가 됐습니다만 당시 이 조직원이었던 이철호 씨가 17대 때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됐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낙마했다가 이번에 다시 출마했다가 떨어졌는데 이분이 지금 이번에 민주당 그 당가를 만든 사람입니다. 다음 문제죠. 1심회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이 미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심회는. 이 마이클 장이라는 성균관대학교에 81년에 입학한 이 친구가 바로 다음에 캘리포니아 유학을 왔는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재미 간첩한테 포섭이 돼서 이 사람이 89년도에 북에 가서 간첩 교육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잠시 있다가 94년에 한국으로 귀국해서 IT 업계에서 암양을 하다가 자기 고등학교 후배인 뭐 제 후배이기도 합니다만 손정복이라는 친구 저도 이 친구가 그냥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이 친구가 85년도에 미문 나온 점거 사건 때 잡혀가지고 감옥살이 했던 친구인데 제 친한 후배고 그래서 그냥 잘 학원 사업하고 잘 사는 줄 알았고 저도 90년대 후반인가 만났을 때만 해도 인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2006년에 간첩으로 이제 체포가 됐는데 하여튼 그 한 번 주사파에 물리는데 빠져나오기 어려운 게 어떤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역시 이정현이라는 친구도 고려대학교 상민주위원장을 했었던 친구인데 뭐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가서 그 소위 소리영어라고 한국인 영어 교육에 대한 굉장히 어떤 컴플렉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리를 통해서 영어를 배워서 새로운 영어 교육 기법을 만들어서 굉장히 책도 많이 팔고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도 역시 이 조직에 들어가서 간첩으로 나중에 체포가 되는데 한번 이제 주사파 물이 들어가서 했던 친구들이 그런 이 장 마이클 같은 간첩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조직을 만든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일회성으로 끝나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그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이 사건으로 분당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든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또 역시 아까 그 김재남이라는 그 국회의원 된 친구가 이 조직을 통해서 북한에 여러 가지 비밀 정보를 제공했던 그런 조직입니다. 잠시 이제 민노당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금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은 2000년에 주로 이제 PD 계열, 그러니까 좀 약간 정통 사회주의 계열인 뭐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이런 분들이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당시 NL 계열, 소위 북한하고 합작해서 통일하자는 것을 주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가입을 안 했는데 나중에 2000년대 초반에 슬슬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2004년 되면은 NL이 다수가 돼서 당권을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런 민혁당한테 지하당이 개멸되면서 지하조직 활동은 더 이상 그 수상기관에 포착되기 때문에 어려워졌고 그래서 어떤 공적인 당에 자기 몸을 숨기려고 아마 들어갔고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민혁당 지하당 당원들이 40~50명 이상이 들어갔고 그 산하에 있는 어떤 준당원들 또는 뭐 준준당원들 또는 혁명조직 성원들까지 하는 대개 저희 추산으로는 한 4~5천 명 정도가 들어갔다고 보고 이번에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 이석기 씨가 내가 12,000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딱 11,600표가 나왔는데 왜냐? 이 자기 조직원 한 5~6,000명에다가 유령당원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그냥 가입시킨 거 이렇게 해가지고 유령당원 6,000명에서 자기가 12,000표 얻을 것을 딱 예측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 뿌리가 여기 있었던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일심회라는 조직이 발각되면서 아니 어떻게 공적인 당에 있는 간부가 최경이라는 당시 사무부총장이 당 내부의 여러 가지 사상 성향이라든가 간부들 명단을 북에 간첩들을 통해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PD기업에서 아니 어떻게 공당의 간부가 자기 당의 비밀을 북한에다 보고하냐 스파이행이 아니냐 제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NL 쪽에서는 아니 우리 동지가 이 말도 안 되는 국가보안법에 걸렸는데 이 보호해주지 못할 만큼 자르다는 게 말이 되냐 해서 피 터지게 9시간 동안 싸우다가 NL이 다수파로 비토를 푼 바람에 제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PD를 탈당해가지고 진보신당을 만들어 하다가 이번에 새 분리하니까 다시 이제 심상정 의사 씨가 들어가서 국회에 됐는데 하여튼 그런 사건에 발달이 됐던 게 일심의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드렸고 오늘 뭐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도 뭐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을까 이렇게 저도 계속 이제 좀 궁리를 해봅니다. 제가 그 책을 이번에 내면서 책 내고 나서 더 이제 수사관의 심정으로 제가 좀 혼자 농담삼아 저도 학생운동을 안 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졸업을 해가지고 국정원 같은 데 취직을 했으면 아마 간첩을 꽤 많이 잡았을 것이다. 요즘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지금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지 제 개인적인 추리에 따르면은 요런 식의 어떤 지하 조직이 한두 개는 더 있을 거다. 크진 않지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움직임들을 보면요. 단순히 이게 유시민 씨나 이런 사람들은 뭐 좌파, 진보지만은 다 개인들이에요, 개인. 그냥 개인이 결정하고 개인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개인이 아니라 뭔가 어떤 보이지 않는 뒤에 배후에서 결정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아까 이석기 씨 일파처럼. 그런 것이 한두 개 정도는 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마찬가지로 이석기 씨 그룹이 아직도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는 잘 알 수 없고, 그것은 뭐 수사기관이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21세기에 대한민국이 이제 경제발전도 돼 있고, 또 민주화도 이만큼 돼 있고, 정말 부끄럽지 않은 나라인데, 왜 지금도 이렇게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 도대체 왜 이럴까? 그걸 잠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 이제 사이비 유사 종교 집단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집단이.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어떤 그 기독교 교리에 따라서 충실하게 사랑을 전파하는 정말 이 인간 사회에 비시되는 종교를 믿는 거지만은 이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어떤 사이비 종교를 믿는데 뭐 약간 유사하지만 교리적으로 어떤 교리가 있잖아요, 종교에는. 이 사람들의 교리는 뭐냐? 이 사람들 스스로가 밝히고 있듯이 전 5가지가 이 사람들의 교리라고 봅니다. 첫째, 북한 체제를 비판하지 않는다. 둘째, 북한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비판하지 않는다. 북한의 세습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다. 북한의 주체 사상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다. 이번에 사태가 생겼을 때 언론 보도를 자세히 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이 관련했던 모든 사람, 이석기 의원, 김재현 의원, 이상규 의원, 이정희 전 대표 모든 사람이 야 어떻게 이 21세기 개혁 천지에 공권국가가 아니고 3대에 걸쳐서 세습하는 나라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그거는 그냥 그 내부 북한 사람들 눈으로 봐야지 우리 밖에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인권유린 아니 그거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어느 나라 인권유린이 없는 나라 어디냐 다 인권은 마찬가지 문제가 있고 북한만 문제가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5가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 사람들이 어떤 확답을 하지 않죠. 뭐 거기다 더 나가면 천안함 같은 경우도 북한에 했다는 뭐 증거가 있냐 이렇게 나오는 식인데 그 5가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하죠. 그런 식으로 어떤 북한 체제의 핵심적인 존재 원리를 그 부정하지 않는 그런 것을 하나의 교리로 하는 집단화된 그런 사이비 집단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거기에 어떤 그런 이념이라든가 종교성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미 이 사람들이 상당히 그 일거리를 창출하는 그러한 그 조직으로 발전했습니다. 즉 이석기 씨가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꽤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 CNP라는 그 일종의 정치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1년 매출이 한 20억에 30억을 벌거든요. 그 마진이 한 뭐 30% 된다고 했을 때 한 6, 7억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뭐 이건희 회장도 아니고 이 사람이 뭐 자기 조직원들 다 먹여줄 수 없죠. 근데 이 조직의 간부들은 왜 먹고 사느냐? 이석기 씨가 개인적으로 묻은 것도 아닌데 요 당권을 장악하게 되면은 이 당내의 사무처 직원들, 요원들 그 다음에 우리가 민주화되면서 지방의회 의원들, 의원 보좌관들 또 산하의 전교조라든가 민주노총의 상근하는 풀타임 자업들 그리고 최근에 이 사람들이 좌파 국회의원 6명 냈는데 한 사람당 9명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국회의원 되면요. 그럼 6명이면 6, 9, 54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죠. 적어도 이 사람들이 4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약간 종교 비슷하게 똘똘 뭉쳐있으면서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당권을 뺏기면은 다 잡까지 뺏기는 이런 식의 어떤 구조로 이 사람들이 간 그래서 21세기에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하면서도 사과하거나 사퇴하거나 이런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집단으로 변질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다음.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 뭐하러 지금 지하에서 조용히 살다가 왜 나왔느냐? 뭐 조용히 산 건 아니죠. 이 사람들 지하에 있을 때 한 일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2002년도 이선희 혁신이 그때 그 미군이 실수로 장갑차로 여중생 2명이 죽지 않았어요?
그때 그걸 이제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몰고 왔던 일도 있고, 평택 비공기지 때려부수려고 했던 것도 있죠. 배가다 동상 끌어들려고 하는 것도 있죠. 또 2008년 광우병 때 촛불 시위하고 광화문 광장 난리탄 만든 것도 있죠. 또 용산 사태 등등 이 별동네 한 200여 명, 이 사람들 조직은 많지만은 특히 젊은 애들 중심으로 별동네 200명 정도가 항상 시위 때마다 껴가지고 시위를 건전한 비판에서 과격한 투쟁으로 발전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번에 왜 하느냐? 자기 코가 석자가 되고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진당 중앙위원회 열렸을 때 한 200명 정도 젊은 애들이 그 단상에 뛰어들어가지고 소위 다른 파벌의 대표들만 멱살 잡고 머리끄댕이 땡기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을 아마 경찰이 그 채집을 하면은 다 본때 있던 녀석들 비슷비슷하게 한번 오버랩 돼가지고 상당히 많은 친구들을 검거할 수 있을 텐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이 친구들이 모든 시위나 이런 현장에 가서 시위를 과격하게 만들고 반미 투쟁으로 전환시키고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행동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했었는데 왜 국회의원을 나왔느냐? 이거는 이번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자기들이 이렇게 지금 찌그러지만 않았다면 이정희 씨를 좌파의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가지고 유시민 씨나 심상정 정도는 자기 조직표를 꺾을 수 있다. 그럼 자당의 대표로 대통령 후보로 이정희 씨를 내세워가지고 민주당하고 연합해가지고 양보하면서 적어도 장관 자리 3개를 통일부 장관, 환경부 장관, 노동부 장관을 우리가 갖겠다. 이런 식의 어떤 딜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직접 제도 공간에 나와서 지하에서는 지휘하기 어려우니까 한 사람은 국회에 가서 지휘하려고 하고 한 사람은 당에서 지휘하려고 하다가 이게 어그러지면서 사태가 발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아마 이런 욕망을 꺾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그 같은 이정희 씨를 다시 내세워서 그 대통령 후보 도전을 시키려고 할 거고 시켜야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자기들이 야당에 연합해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지분을 갖고 정권에 참여하고 2017년에는 자기들이 주도하는 정권을 세워서 연국 통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참 정말 운이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 사람들의 이런 이 망상이 일과에 드러나서 이 부군이 쇠퇴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받는데, 만약에 이것이 밝혀지지 않고 이렇게 암약돼서 지금 쭉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들골에 땀이 나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굉장히 그 발전할 수 있고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계기를 만났고, 이번에 이 사람들의 정체가 드라마 드러나는 것은 그 국민들 또 여기 재미 교포들도 무료로 이 종북 백신을 맞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당히 건전한 분들 또 어르신들도 야, 이 종북 세력도 한 줌도 안 되는 애들이 뭐 하겠어 이랬는데, 이번에 이 사람들 보면서 야, 이거는 우리가 생존할 그냥 같은 민주시민이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게 큰 소득이고요. 이 사람들이 양지로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잘 관찰해서 우리 국가의 어떤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한국에 지금 사는 저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이 항상 대한민국 조국을 걱정하는 여기 계신 교포분들 어르신들도 늘상 부릅뜬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열심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아까 저희들이 보여드렸던 그런 처참한 인육을 먹을 수밖에 없는 북한의 현실, 또 이렇게 가난하고 핍박받고 이런 북한 동포를 해방하는데도 이 북한 체제, 김정은 체제를 지탱하는 이 종북 세력이 약화되는 것만이 이 북한 주민을 해방하는데도 이 봉제의 양면처럼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종북 세력의 약화가 우리 시대의 북한 주민을 해방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그 전제, 시금석이 되지 않냐 생각하고, 저도 과거 어떤 학생운동을 통해서 뭐 사회에 또 민주화의 일부 기하고 있지만 또 제가 또 사회주의 활동을 하면서 또 끼친 피해도 있는데, 여하튼 저는 뒤늦게 한번 생각이 바뀌어서 저는 북한 운동을 한 15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저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제 교포분들, 특히 뉴욕에서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관심 갖고 이 종북 세력들 활동에 대해서 부럽던 눈으로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